야, 이게 뭐야? 소금을 들이붓냐? 짠 거 몸에 안 좋은 거 몰라? 이도 안 좋은데 고기가 질겨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매 식사 때마다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조심스레 내려놓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맛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밥상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시작된 잔소리는 늘 그랬듯 끝이 보이지 않았죠. 아이고, 내가 또 간을 잘못했네. 금방 다시 끓일게요. 꾹 참고 된장찌개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남편 때문에 음식 하나 편히 내놓을 수 없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주변 사람 모두가 칭찬하던 저의 음식 솜씨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밥상을 다시 차렸는지 모르겠네요.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남편은 묵뚝뚝했지만 책임감 하나 보고 부모님의 권유로 결혼했는데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할 사람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음식 타박만 한 게 아니었어요. 보통 집에서 남자들이 하는 힘든 일도 제가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마음속에 참을 인자를 매일 수십 번씩 써가며 그렇게 30여 년을 참고 살아왔던 세월이었습니다. 아침 5시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20년 넘게 해온 습관이라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이 떠지는 날도 많죠.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창문을 열면 아직 어둑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옆자리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그 공허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바쁘게 세수를 하고 식당 주방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영숙입니다. 올해 62, 전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이 지났고 지금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보다 먼저 든 감정은 해방감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책감 때문에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딸 선미가 서울에서 내려와 저를 붙잡고 울더군요. 엄마, 이제 어떡해요?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저에게 갑자기 닥친 현실이었죠. 엄마 음식 솜씨는 어디 가도 안 빠지니까 식당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한 평생 장사라곤 해본 적도 없던 저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선뜻 시작하기 어려웠고 딸 선미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을수록 남편과의 기억만 떠올라 우울해졌고 생계도 해결해야 했기에 용기를 내어 식당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까다롭게 굴었던 게 제 음식 솜씨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죠. 정성과 깔끔함으로 승부하는 제 식당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벽에는 제가 예전에 찍은 등산 사진들을 붙여놓았습니다. 한때는 등산이 제 유일한 취미였어요. 남편은 등산을 싫어해서 혼자 다녔죠. 여보, 나 이번 주말에 등산 좀 다녀올게. 또 너는 산이 뭐가 그리 좋다고 맨날 기어 올라가는 거야? 등산 모임 같은 데서 그렇게 불륜을 저지른다던데 그거 알고 가려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 말고 집에서 애나 봐.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만 사귀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권위적이기만 한 같이 살면서도 남편은 말로 인한 상처와 외로움을 주는 존재였지만 딸을 생각하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힘든 나날들을 버텼습니다. 그래도 산에 오르면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남편이 떠난 뒤로는 가게 일에 치여 등산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들 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손님들이 가끔 사진에 관심을 보일 때면 그저 쑥스러운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제 제 인생은 이 작은 식당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혼이요.
이 나이에 누굴 다시 만나겠어요. 한 번이면 됐죠. 주변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소개를 권해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외로움은 있었지만 그것도 익숙해지니 견딜만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무리하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식당 문이 활짝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사장님 계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등산객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건강해 보였고 밝은 기운의 손님이었습니다. 네, 저인데요. 근데 지금은 영업 시간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급해서요. 산악회 회원들인데 예약해둔 식당에서 갑자기 취소 연락이 와서요. 20명 정도인데 식사 가능할까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가게는 작은 편이라 평소에 단체 손님은 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였습니다. 20명이요. 좀 빡빡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해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무진산악회 회장 김정호라고 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준비한 점심 식사였지만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김정우 씨는 제 음식을 먹으며 연신 감탄했죠. 사장님, 이 된장찌개 정말 고향의 맛이네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나요. 그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정우 씨는 계산을 하면서 제 벽에 걸린 등산 사진을 유심히 보더군요. 혹시 이 사진들 직접 찍으신 건가요? 네. 예전에 취미로 등산을 좀 했었죠. 와,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 대단하시네요. 요즘도 등산 다니세요? 아니요. 이젠 가게 일로 바빠서 못 가요. 정말 아쉽네요. 저희 산악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등산 가는데 한번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현실을 떠올렸죠. 가게는 누가 봐요? 아직 혼자 운영해서 힘들어요. 화요일은 원래 휴무일 아니세요? 방금 문에 붙은 안내문 봤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화요일은 제 휴무일이었죠. 하지만 대부분 집에서 쉬거나 가게 대청소를 했을 뿐 밖에 나가 즐기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땐 그저 예의상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요일 그는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무진산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그의 환한 미소에 어쩐지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2년 만에 등산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무진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등산이라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김정우 씨는 제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이라서. 사장님 성함이 아, 한영숙이라고 합니다. 영숙 씨, 천천히 가요. 산은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그의 배려심 깊은 말투와 행동이 낯설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 이름을 부를 때도 늘 짜증 섞인 목소리였는데 김정우 씨의 입에서 나오는 제 이름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바라본 풍경은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맑은 하늘, 푸른 산맥,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모습.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그냥 너무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라서. 김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아 같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집사람 떠나보내고 5년간 산에만 다녔어요. 산이 저를 치유해줬죠. 그때 알았습니다. 김정우 씨도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무진산악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산에 오르며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영숙 씨, 이 꽃 좀 보세요. 바위 틈에서도 이렇게 피어나네요. 정말 대단하죠? 어떤 환경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모습이. 영숙 씨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시고. 김정우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 봐주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항상 밝고 저에게 희망적인 기운을 주는 김정우 씨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우 씨와 저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종종 제 가게에 들러 식사를 하고 갔고 가끔은 장 보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직접 죽을 끓여와 간호해 주기도 했죠. 이건 내가 직접 끓인 건데 맛이 없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누가 해준 음식을 먹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딸 선미가 서울에서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내려와 하룻밤 자고 가곤 했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영숙 씨, 나 정호예요. 지나가다가 들렀어. 문을 열자 김정호 씨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아, 정우 씨. 근데 오늘은 우리 딸이 와 있어서. 아, 그러세요? 그럼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그렇게 김정호 씨가 들어오는 순간 주방에서 나온 선미와 마주쳤습니다. 선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분은 김정우 씨라고 무진산악회 회장이시고 내가 요즘 등산 다니는 모임 있다고 했잖아. 거기서 알게 된 분이야. 김정호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선미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색한 저녁 식사 후 김정우 씨는 빨리 자리를 떴고 그가 나가자마자 선미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랑 사귀는 거예요? 뭐? 아니, 그냥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야. 정말요? 엄마 표정 보니까 그냥 친구 같지는 않던데. 선미야,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야. 하지만 선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직업이 뭐예요? 전에 환경미화 공무원이었대. 지금은 은퇴하셨고. 뭐라고요? 청소부였다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선미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선미야, 그런 편견을 어디서 배웠니?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 아빠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너도 잘 알잖아. 그래도 아빠잖아요. 엄마, 그 아저씨 뭐가 있는지는 알아봤어요? 집은, 재산은, 형제는, 자식은 몇인지 엄마 등쳐먹으면 어쩌려고요? 선미야! 그날 밤 선미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딸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김정우 씨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고 몇 주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선미와의 다툼 이후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김정우 씨에게 마음이 있는 건지 그저 외로움 때문에 의지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한동안 산악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죠. 영숙 씨, 무슨 일 있어요? 전화도 안 받고. 김정우 씨가 가게에 찾아왔을 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가게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뭐 실수한 거라면 사과할게요. 결국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우 씨, 사실 우리 딸이 우리 관계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어떤 오해인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김정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오해일까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김정우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영숙 씨,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영숙 씨에게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상처가 있으니까요.
저도 정호 씨가 좋아요. 하지만 딸아이도 있고, 나이도 있고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저녁 김정우 씨와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과거, 제 과거,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요.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지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숙 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난 기다릴 수 있어요. 그의 배려의 마음이 더욱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미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김정우 씨가 저희 집에 왔다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느껴졌죠. 한영숙 씨,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사람을 만나나 봐. 그런 남자가 뭐가 있다고. 청소부였다며?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김정우 씨는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김정우 씨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무진산 정상이었죠.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영숙 씨, 우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나요? 네. 어떻게 있겠어요. 제가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그때 영숙 씨 눈물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이 사람의 눈에서 다시는 슬픈 눈물이 아닌 행복한 눈물만 흘러내리게 해주고 싶다고. 김정우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많이 부족하지만 영숙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걷고 싶어요. 결혼해 주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청혼을 받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호 씨. 저도 정호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하지만 선미가 선미 양을 설득할게요. 제가 진심으로 영숙 씨를 사랑한다는 것,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보여줄게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미를 설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청혼을 받은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정우 씨와의 관계, 그리고 그의 청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엄마, 미쳤어요? 그 아저씨랑 결혼한다고요? 선미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정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고요? 엄마, 그 사람 뭐가 있는데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엄마 등쳐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선미야. 그런 말 하지 마. 정호 씨는 성실하게 일해서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받고 있어. 그리고 작은 아파트지만 자기 집도 있어. 하지만 선미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정우 씨가 직접 서울로 올라가 선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하게 선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기돼 있었죠. 엄마, 김정우 아저씨 만났어요. 응. 어땠어? 솔직히 만나서 얘기해보니 정말 좋은 분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미의 말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한 상처와 엄마를 걱정해주시는 모습에 엄마를 잘 챙겨주실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엄마한테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선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정우 씨가 은퇴금으로 산 전원주택이래요. 엄마랑 함께 살고 싶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했대요. 정원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꽃들도 심어놨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김정우 씨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엄마, 그분이 저한테 이것도 보여줬어요. 선미가 보여준 것은 일기장이었습니다. 김정우 씨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쓴 일기였죠. 그 안에는 상실의 아픔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우 씨가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어머니의 강인함과 따뜻함, 그리고 그 미소 때문에 사랑합니다라고요. 선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제가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어요. 그날 저녁 선미와 저는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미는 아버지와의 기억, 그리고 제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사실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빠였고, 그래서 엄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선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미야, 엄마도 처음엔 정우 씨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기 어려웠어. 나이 들어 무슨 사랑이냐 싶기도 했고, 내 아빠 생각도 났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 엄마, 김정우 씨랑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리고 그 집에 놀러 가도 되죠? 선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 딸이 귀여운 표현으로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듬해 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산악회 회원들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선미가 참석한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영숙 씨, 이제 평생 함께해요. 내가 항상 옆에서 지켜줄게요. 김정우 씨. 아니, 이제는 제 남편이 된 정우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식 날, 선미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준비한 건데 새 출발을 축하드려요. 선미가 건넨 것은 등산 장비 세트였습니다. 새 등산화, 등산복, 그리고 작은 배낭까지. 제 딸은 정말 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호 아저씨랑 많이 다니세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산에 가고 싶어 했는지 알아요. 선미야, 고마워. 결혼 후 우리는 정호 씨가 마련한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식당은 계속 운영했지만 이제는 정호 씨의 도움으로 부담이 한결 줄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장 보고 올게.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다 있어. 그런데 된장은 좀 사다 줘. 내일 손님들 된장찌개 해줘야 해서. 알았어. 그럼 오후에 가게에 들를게. 내가 좀 도와줄게. 매일 아침 정호 씨는 저와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차려주는 밥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 밥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이거 좀 짜지 않아? 내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아니에요. 딱 좋아요. 정우 씨가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정호 씨는 쑥스러운 듯 웃곤 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등산을 다녔고 가끔은 선미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선미도 점차 정호 씨와 친해졌습니다. 정호 아저씨, 이거 어떻게 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매듭을 이렇게 단단히 묶어야 풀리지 않아. 정호 씨는 선미에게 등산 기술을 가르쳐주며 진심으로 딸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정호 씨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미가 휴가를 내고 내려와 우리를 도와준 일도 있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정호 아저씨 금방 나으실 거예요. 그래, 우리 정호 씨는 강하니까. 병실에서 정호 씨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혼 3년 차, 우리는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도 영숙 씨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매일이 감사하고 설레.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들이 마치 우리의 행복처럼 포근해 보였습니다. 가끔은 너무 행복해서 이게 꿈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처음 식당에 들어갔을 때 벽에 걸린 등산 사진들 보고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요? 그때 정우 씨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신기하네요. 저는 그냥 손님 중 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다가갔지. 우리 영숙 씨가 눈을 돌려줄 때까지.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동안 문득 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원에 앉아 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호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는 없어? 무슨 후회요?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 나이 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정호 씨, 내가 후회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당신을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거. 그 말에 정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60대에 만난 우리의 사랑이 20대의 사랑보다 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감사한 사랑이었죠. 여보, 우리 내일은 어디 갈까요? 무진산 어때? 우리가 처음 같이 간 그 코스. 좋아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함께 가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면서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특별합니다. 그것은 경험과 이해, 그리고 깊은 공감으로 만들어진 사랑이니까요. 사랑에는 적정 나이도 마감 시간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만 있다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새로운 행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행복은 결코 늦게 찾아오는 법이 없다는 것도요. 오늘도 정우 씨와 나란히 산책로를 걸으며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이 특별한 사랑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준 모든 것들에게요. 여보, 오늘도 행복해요. 나도 함께라서 행복해, 영수가.